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 중과세율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다 받고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세 가지인데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하는데 어떻게 해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세율을 외우셔야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요. 이때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에서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은 아니에요. 지점은 아니고 주사무소여지 분사무소 아닙니다. 분사무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이지 비사업용 안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때 취득은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고 경제력 집중 문제, 인구 집중 문제 심화된다고 해서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공장 질환되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이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 돼요. 그런 거지 도시형 공장 있죠. 도시적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도시형 공장이 뭔지는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 제외하고요. 이때 신설이요.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되어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 신설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정도의 공장이 신설될 때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된다고 중과세하고 증설의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기존의 공장에서 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20% 이상 면적 늘어나는 건데 몰라도 되고요. 500제곱미터만 기억하고요. 사업용 과세물건 어떤 공장을 과미력 내에서 신설 증설하면서 어떤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이 중과세되는 사업용 과세물건은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신증설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미력 억제 권역 내 중과세.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미력적 원역이라고 하지 왜 대도시라고 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중과세했었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추가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추가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추가할 때 중과세합니다. 아까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는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도시 내 중과세는 자,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다 포함합니다. 하여튼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또 대도시에서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우리 교재 9페이지 맨 아래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중요한 거,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냐? 은행업, 유통업,
농수산물 유통시장, 뭐 도매시장이라든가 또 가축시장이라든가 등등, 유통업, 첨단업종, 의료, 병원 같은 거, 할부금융업, 시험에 이미 나왔고, 사회기반 시설 사업,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이건 등록면허세에서도 이 취득세, 이 대도시 중과제 업종 요거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이거 중과세하면 되는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 중과세지 않는 애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의료, 할부금융업, 사회기반 시설 사업,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경영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제가 원래 법조문 순수하고 다르게 은행업을 맨 여기다가 했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고 할부금융업 시험에 나왔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반드시 눈에 익혀둡니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갑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받고 이제 특례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의 특례입니다. 자,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서 난 거냐면 예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분리돼 있을 때 옛날에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취득이라고 과세를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에서는 과세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취득세로.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되는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합시켰으니까 현재 지금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죠. 상38, 무독립 815, U1210, 원8, 030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는 세율인데 여기서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이죠. 요거 2%인데 요걸 빼요. 예, 표준세율, 취등록세 통합되는 데서.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죠? 등기비용만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는데 2%로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갖게 주려고 하니까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2%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A 사안과 B 사안을 섞어놓고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걸 골라라.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것,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거기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외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는 단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외는 신경 쓰지 말고 특례 적용되는 경우들. 먼저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요. 돈 빌리러 온 동창들 얘기 드렸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하는데 환매 특약 맺고 소유권 이전했다가 나중에 환매권 행사해서 야 다시 팔어 가져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가 가고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줍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이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야. 취득세 감면대 그냥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대상된 농지를 자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냥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3 2.3%인데 표준세율 상속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런 때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명절 되니까 더 보고 싶으시네 보고 싶네. 자 그래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이에 나 그 집에 가족인데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어떤 수강생분이 말을 또 수업 시간에 잘못 들었는데 장성해서라는 말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얘기인데 고양이 장성이세요? 나보고 진짜로 이번 주에 나보고 고양이 장성이세요? 그래가지고 장성이면 어디 전라남도 장성? 아니 수업 시간에 뭘 들은 거야? 장성해서 커서 그 얘기인데 이걸 또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저기 나보고 고양이 장성이냐고 명절 때 장성 내려가세요. 그랬는데 난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라고 내가 보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다길래 내가 무슨 얘기인가 했다 한참 생각했네. 하여튼 장성에서 커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이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등기는 근데 부모님이 4명이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앙케이트 조사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놈밭 지금도 우리 놈밭 아버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특례세율 적용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야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또 이어서 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이런 거 공시법에서 여러분 안 배우나요? 예? 공시법 배우죠? 근데 나한테 막 이게 어떤 거냐고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공시법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자, 하여튼 공유권의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인데 등기 들어가면 이런 거는 거기서 물어봐 공시법에서요. 이런 취득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보세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하면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등기 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균등 50%씩이었는데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단서 잘 보셔야 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대진해서 옮겨요. 형식적 취득,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다만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게 되면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이라고 그랬죠?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했다. 재산분할 종분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부터 6번까지가 중요하고 7번은 참고적으로 시행령 내용이에요. 이거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의 취득도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은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 이거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예외는 역시 신경 쓸 거 없고요.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 2, 3번을 여러분 묶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간주 취득. 여러분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뭐라고 써놓습니까 여러분? 간주 취득이에요. 의제 취득, 이 간주 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번호는 3번까지지만 세분하면 4가지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 제외하고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를.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 그랬는데 이따 나오지만 건축물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봐? 원시추로 봐서 원팔 2.8%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에요. 이렇게 해서 번호는 3번까지지만 세분하면 4가지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어서 또 보시면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들 등등등 이런 것들 더 많이 있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법령에 보면 더 많이 있죠. 기본수업 요약집이나 기본수업은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요.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중과기념시설 특례세를 정합니다. 임시흥행장 공산장사무소 살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이요.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요.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것도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하게 밀어놨는데 여기다가 평평하게 밀어놓은 땅에다가 저 조경공사 같은 거 하면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간주 취득하고 비슷하게 보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자 취득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알아두셔도 1번부터 7번까지만 딱 알아둬도 닭부른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 그래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다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거 등록면허세에서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이요. 일정 세율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쓰는 표현인데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이나 뭐 법인 등기 같은 것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세율이고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가 가감 조정합니다. 또 우리 거기 표를 보시면 여러분요 10페이지 하단에 표를 보니까 제가 딱 구분을 해놨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일단 거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각각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은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몇 프로? 1,000분의 2, 1,000분의 0, 즉 0.2%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1,000분의 2, 즉 0.2%입니다. 먼저 맨 왼쪽을 보니까 머리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등록면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려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고요. 자,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래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신설된 거고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우리 외웠습니다.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세 세율은 보8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8로 구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상산팔 무동이 8일로 U12시 1803시에는 옛날 등기비용 등록세 세율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외웠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거는 등기비용만 받는 거라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인데요. 다만 취득세는 상산팔 농지 아닌 거 구별해서 외우는데 얘는 무조건 자 뒤에 겁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U10, 20, 1,000분의 20, 즉 2%고 U10,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세 세율은 무동이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팔, 무동이 8, 1호, U10,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외워져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봅니다. 가등기부터 해서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1,000분의 2, 즉 0.2%인데 과세 표준이 다 다르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0.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 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 0.2. 바꿔내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가세표현해요? 채권 금액. 작년에도 시험에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아니죠?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 채권 금액 0.2. 자,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도 뭐예요? 채권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가세표현한다? 채권 금액입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꿔서 나왔었고요.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얘네들 뭘 가세표현한다고요?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가 가세표현되는 것들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수를 가세표현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 받고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세율 구조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재산세는 세율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세율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먼저 잘 알아야죠. 토지 세율 구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의미하여. 빵이 프로 어떤 게 있습니까? 됐다시만 저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예요. 자, 그래서 공장, 염전,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여객 자동차, 물류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무슨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그 외에도 제가 10가지 하는 것들이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죠? 딱 봤을 때 그냥 공익목적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07 빵이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싸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고요. 종류별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가지고 과표가 몇 단계로?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자,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했냐?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30페이지 시험 때 다음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고 또 이런 중용무이사 지금 보다 보면 문제 보면 다음 중 비례세율과 누진세,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는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뭐고요? 건비.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는 거라도 꼭 알아두시고 건비고.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세율을 세분해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거죠? 자,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이고 025, 0.25% 일반 건축물. 05는 0.5%인데 0호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호.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인데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호. 125 세요. 1.25%인데 표준세율 0.25%에 5배 하면 1.25%가 돼요. 이건 과밀역 저건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고 이건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고 고급을 확장 골프장 건축물이고 자 그래서 우리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외웁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또 자세히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보시면 주택은 자 별장과 별장 2회 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별장과 별장 2회 주택으로 나눠지는데 별장은 사실성 재산이라 4% 비례세율입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별장 2회 일반 주택은 01, 04 최저와 최고를 주택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6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이하다 그러면 이게 0.1%입니다. 01, 04에서. 자, 근데 다만요.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인 6억이었다 9억으로 바뀌었었죠. 얼마 전에.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세율을 깎아줍니다.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게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낮아요. 0.05%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깎아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01, 04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별장 2회 주택은. 근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주의하시면서 그러면은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대상은 토지하고 뭐요? 주택이 하나입니다. 아까 토지 분비는 종류별로 누진세율 정되죠? 건축물 건비였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제가 생략했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에요. 0.3% 비례세율이고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하고 뭐예요?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 A주택, B주택을 갑이 보유해 그러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세율 정할 때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주택별로.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이죠. 별장은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4%,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다른 세금은 일반주택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고급주택도 4%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여러분들. 뭐만? 별장이 4%고 별장 이외 일반주택, 고급주택 포함해서 고급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세율 이렇게 알아둡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양가로 4번이요. 종부세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종부세는 올해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게 올해 개정 내용의 또 핵심이죠. 예? 자, 개정 내용 핵심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종부세 개인과 법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올해 종부세에서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한다는 게 올해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토지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토지부는 종부세 부과할 때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구별하지 않는데 똑같아요. 근데 주택분만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달라요. 자, 봅니다. 먼저 주택분 개인 소유일 때는 2주택 이하다. 0.63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최저와 최고 세율 주택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0.63 6단계 초과세율 2주택 이하일 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 2,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1, 2, 6단계 초과세율. 근데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이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소유일 때는 3%, 6% 차등 비례세율이고. 그래서 종부세 세율이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게 됐습니다. 자, 개인 소유일 때는 6단계, 과표관 6단계 초과세율이고 법인 소유일 때는 3%, 6%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거.
별도 종합합산 이상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거 개인과 법인 구별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이제 양도세 세율은 양가로 5번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상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먼저 양도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입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세율 정되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이고요. 등기됐다. 일단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면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시험에서는 만약에 어떤 토지가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다? 그럼 원래 40%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6에서 45% 초과 종부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6에서 45%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 그러면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걸 그 세액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40%를 묻고 싶으면 50%를 묻고 싶으면 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보다는 큰 것으로 한다. 또는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자, 그래서 출제할 거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1년 미만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8단계 초과세율이고 비삼용 토지는 다만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해서 비삼용 토지 기본세율은 16%부터 55%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1년 미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이렇게만 딱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세율입니다. 자, 보시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세율인데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2년이어도 얘는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초과세율인데 자, 분양권은 그냥 70%, 60%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암기해 두셔야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입니다. 2년 보유했다고 했을 때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했다고 했을 때 다주택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똑같아요. 그냥 6에서 45%예요. 다주택.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 때는 몇 프로? 30%를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얘네들은 뭐다? 갑자기 명절을 앞두니까 갑자기 자, 좌우지간입니다. 보유권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좌우지간이요. 그래서 골프용권이요. 시험에서 골프용권 같은 기타 자산,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한다는 이축권, 그리고 특정한 주식 두 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 기타 자산 이런 애들 1년 미만 보였다고 50%라고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입니다. 초과세율에서. 이거 외우더라고 그랬죠?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에서 45%인데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여기다가 몇 프로? 6% 세율을 정해서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1,200만 원 이할 때 6%, 10억 원 초과분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 8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럴 때 초과 누진세율 대상 어떤 거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 주택 및 조합주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 초과세율. 기타 자산은 그냥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보기랑 관계없이 좌우지간 초과세율이고.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도 알아두십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어디냐면 지금
2페이지 받고 12페이지에서 지금 02번 납세지를 봅니다. 납세지. 세목별 종합에서 납세지요. 자, 납세지 우리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고 보유할 때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고 국세는 거주자일 때 집값 가운데서 분류하고 어디고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목별 세율구조입니다. 비누. 취득세, 등록면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세목별 겸용주택 비교입니다. 거기에 04번 테마요. 우리 주거와 주거 이외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갑니다. 어떻게 배웠냐?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렇게 였습니다. 쿵쿵따리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정부주택 아니에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고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 겸용주택 나왔다.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돼 있으면 일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이 101호, 102호, 103호 나눠져 있으면 출입문 별도로 돼 있으면 각각 101호, 102호, 103호 등등이 일구 건물이 됩니다.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일구 건물 겸용주택일 때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양도세에서 겸용주택 판정은 어떻게 했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부분만 주택이고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구별해서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겸용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요 독립하여 구이된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면 틀리고 근데 국세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아까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국세에서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이요. 넘어갑니다. 공동소유주택이 나옵니다. 공동소유주택인데요. 자, 보시니까 공동소유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 각자가 소유한 것을 봐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또 20%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자, 이런 경우에는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꼭 기억할 것은 시험에도 나왔지만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판단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 역시 각각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갑지분 60%, 월지분 10%, 지분 10%밖에 안 돼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달라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딱 하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를 비과세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유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로 계산해요. 근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또 근데요, 예외가 또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국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인데, 자, 공동 소유주택인데, 이럴 때 갑지분이 60%, 을지분 40%다. 그러면 원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갑의 소유로.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공동 소유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다. 그랬을 때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된다? 1주택 임대요. 이거 을이 공동 소유 A주택 말고 B주택 소유한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자, 을의 주택으로 계산 안 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인데, 다만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 넘었다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임대소득이 연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을이 B주택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07번 테마.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게 뭔지 시간에는 몸도 안 풀었네. 자, 여러분, 그 목 운동하면서요. 잠깐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켜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요. 근데 유일하게 왜 이거는 정답이 있냐면요. 정답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정답이 있냐면, 이게 자꾸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서 자꾸 수험생들이 답이 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답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강의 안 듣고서 또 답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부탁한다고 하면서 막 답지 올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올려준 적이 없어요. 이거 답지 없어요. 답지 없고, 해설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답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꾸 그냥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서 그런지 자꾸 질문이 많아가지고, 요것만 답이 있어요. 나머지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 달라고, 해설지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만들어 드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는 4가지요. 목적세인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교교농, 찌찌에서 지방세 목적세 어떤 겁니까? 찌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고. 그 다음에 부가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부가세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우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광도, 얘만 특광시군입니다.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어떤 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납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얘는 보통징수입니다. 신고납부가 아니에요. 보통징수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이
얘네들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얘네들은 신고납부예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을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자, 그때그때 다르고.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어떤 게 적용돼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 지방소득세. 그래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소액징수면제, 얘네들 중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 징수가 적용된다 이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더 봅니다. 재산세와 납기 같은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겁니까? 그렇지, 지역자원시설세.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세 병기되는 병기세목이지, 병기 고지될 수 있는 거지. 예, 병기세목이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병기 고지될 수 있다면 틀려요. 얘는 자,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소방분이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친구니까 보통징수하고, 납기라든가 비과세라든가 대부분의 규정도 재산세 규정 준용하고, 납기가 같을 때 고지서 같은 무렵에 2장 만들어서 재산세 따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파트 3 지방세입니다. 자, 요거 이제 파트 3인데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